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미크론 전파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이 매일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로 방역 대응이 바뀌었는데 일선에서 혼선이 여전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살 수 있습니다.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려진 조치인데요. 한 명이 5개까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몇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제는 낱개로 살 경우에 개당 6,0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이 3천만 개가 풀린 거 맞냐, 여전히 구하기 어렵다는 반응, 그리고 이 대용량 포장을 일선 판매점이 소분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이걸 좀 구입해서 생필품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풍기 현상 해결하고 또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지자체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강원 삼척시는 주민들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검사 키트를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를 통보를 해서요,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울진군도 관내 모든 세대에게 한 개씩 키트를 배부를 하려고 했지만 중단을 했는데요. 이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나눠주는 게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직접 나눠주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조건부 지급 이런 동의를 받고 전북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 않고 이 감염병 예방법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학생들에게 검사 키트를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키트를 주는 건요, 선거와 무관하게 이 재난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마스크처럼 이 방역 물품으로 봐야 할지 방역 당국이 기준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개학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등교하기 전에 자가 검사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3월부터 학생은 주 2회, 그러니까 수요일 밤과 일요일 등교 전날 밤에 자가 검사를 하고 이를 위해서 이 키트를 제공하겠다 이런 방안을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 등교하기 전에 열이 있다, 확진한 동거 가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입력하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걸 이행하는 이행률도 낮은데 의무 검사가 아니면 등교 전에 누가 애들 코를 찔러가면서 검사를 하겠냐. 그리고 사실 검사 키트를 나눠주는 건 좋지만 누구는 하고 또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 분명히 검사율이 낮은 학교에는 검사율을 높이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하세요. 부모님들에게 계속 하세요 권고를 해야 되면 이것 자체가 이미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요.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새학기 교육당국과 학부모들 모두 더 이상 코로나19로 학업 일정과 이 교육이 흔들려서 안 된다. 이런 바람이 강한데요. 그렇기에 안전한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이 공감대 형성에 새학기 전까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안전한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그리고 인력 지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환자 발생 숫자를 보면 방역 당국이 당연히 엄청나게 힘들어할 것이란 건 익히 짐작이 됩니다만 저의 주위에서도 이제 정부 당국이 이 코로나에 관해서는 손을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런 아쉬운 상황이 많아서 나오는 말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가 다음 달 2일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한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달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지주회사 체제는요,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와 그리고 비상장 철강 전문회사 포스코 등 이렇게 회사들이 나뉘게 됩니다.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과 투자 권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 논란 자체가 영남권 전체 그리고 이제 정치권까지 번진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이 결정이 이 지역에 미칠 영향 자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로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지만요. 포스코는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본사를 둔 대기업으로서 이 지역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일단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았었습니다. 네, 포스코는 지주 회사로 전환을 해도 네.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초래할 위기감이 감지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 등 경북 지역에 설립할 경우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이 생산 유발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해서 3천억 원이 넘고요. 1,700명이 넘는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산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으로 갈 경우에는 없어지는 효과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철강 분야 규모 축소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어쨌든 포스코가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면서 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돈 액수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지역에 있으면서 이 산학연을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의 순환 고리가 됐었는데 이런 고리가 끊어지면 결국 인재는 유출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저해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예측이. 지역에서는 지주사 본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등을 중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미래기술연구원을 다 이 포항으로 이전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 절반 이상이 관련 내용에 서명을 했고 경북 23개의 지자체장도 함께 발표문을 호소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요, 지주사 서울 설립에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기업 경제 문제가 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요, 무조건적인 요구나 반대보다 투자 확대 그리고 상생 협력을 보장받는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더 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적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어쩌면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포스코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본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이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요, 대선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TX 도심 구간 지하화 그리고 대구 군기지 이전 등 기존보다 강화한 TK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대구의 지지 기반을 둔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그리고 대구의 경제과학 연구소 설치를 공약을 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특히 강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법조인 출신인 거대 양당 후보들과 달리 본인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해 잘 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가 대구에 와서 신천지를 소재로 서로를 막 공격을 했죠. 이재명 후보는요, 신천지 대구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압수수색을 하고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내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
반려 논란, 그리고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에 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엄청 심할 때 대구 봉쇄, 대구 손절을 말한 게 민주당이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낸 건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보수 정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 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이 동대구역 앞이나 이 현장에서 얘기할 때요. 홀대, 심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또한 고향이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에서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보냈는데요. 우리 지역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대구에 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이 대구 달성구 육아면에 있는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로 이 현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사면 이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에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조원진 의원이 하기도 했었고 사실 5년 전에도 나중에 달성에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썰로 나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요. 이달 말에 퇴원하고 거처를 옮기거나 아니면 경호동 건물공사가 끝난 다음 달에 올 거라는 분석.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게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는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높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양쪽 다 좀 바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여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표 분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